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이번 주도 점검을 하지만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긴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마켓 전략 시간에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증권 전문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장 모습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IT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시장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포인트 정도면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당분간.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 보면 지금 움직임 자체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아무튼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제일 처음에 반등을 하는 종목은 누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반등을 합니다. 그거는 그 하락할 때에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은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먼저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역시 삼성전자가 제1호 주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난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의 요인 자체가 상당히 좋아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매기가 이동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른 쪽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도체 주식들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내년도에 반도체 수요가 한 8%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14%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 사이의 격차가 많이 뜨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건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치포 동맹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저는 안 하는 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면서.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칼자루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안 들어가지도 않고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상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다음 주자들이 대형주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주가들이 좀 올라가면 대부분 시장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가가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돌아온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똑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이 대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앞으로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해가지고 코스피 3,000도 가고 3,300도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냐? 그거보다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뭐냐 하면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건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되거나 에너지가 시장에서 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대형주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뭐 더 이상 보강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국면에서는 그 전체적인 주도권이 중소형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테마 주식들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더 상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게 코스닥 쪽 중소형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추세 전환으로 가느냐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 더군다나 미국이 나스닥이 저점에 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이 이상으로 오르면 이거 상승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저는 박스권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길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주식시장은 2,300에서 2,600 정도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보면 추세적인 그 상승보다는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같이 겹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기업 이익도 어느 정도 나아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업 이익이 하반기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국면으로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둔화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반등이다라고 따져보면 그 중간중간에 반등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2000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보면 반등이 한 9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 트렌드상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니까요. 그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저점에서부터 따져서 15% 넘게 주가가 올라갔고 네네. 이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정도 일단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죠. 주가는 그렇고요. 최근에 채권 시장 국채 금리는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뭐 시장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높을 때 3.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아주 낮을 때는 2.6%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원래 옛날서부터 그 미국의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이전서부터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4번 정도 올렸을 때까지 그 시장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데 한 3번 정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그 형태가 되거든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한 4번 정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3번 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3.5% 정도 되는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된 거고요. 네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외적인 부분들로서 보면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 기준금리가 지금 2.5%에서 더 인상을 해서 3%가 되고 이러는데 시장금리 10년물이 계속 2.5%에 머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시장금리도 조금 올라가서 그 미국 기준으로 해서 3% 초반 정도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요즘 핫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유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제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도리어 가속화한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유가 상황이나 최근에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은 새로운 균형을 잡아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유가는 유가대로 그렇고 금리는 금리대로 그렇고 환율은 환율대로 그렇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변수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러는 부분들은 네네. 앞으로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질 건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3%대 초반에서 새로운 그 균형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에서 새로운 그 균형점을 만들고 네네. 주가는 또 뭐 2,300에서부터 2,600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고 이러는 국면으로서 지금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균형점에 도달하면 이 가격 변수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6개월 이상 걸쳐서 계속 그 부근에서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국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새로운 균형점이 나오면 자칫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지루한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한번 이번에 박스권의 상단을 확인하고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올해 연말까지뿐만 아니라 길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이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균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네네. 지속적인 모양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앞에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 달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박스권 내에 이제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은 박스권에 맞는 형태의 전략으로서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 중심이 돼야 되고 네네. 또 그 계속해서 테마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격의 수준입니다. 과거의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느냐.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의 폭은 커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네. 단순히 그랬다가는 이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굉장히 답답한 국면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 센터장 하실 때 금융위기, 그다음에 9.11 테러,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성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의 시장이 더 혼란스러우십니까? 아이고 지금의 시장은 혼란 정도도 아니죠. 네. 과거에 이 금융 위기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이외에 주가가 막 움직이고 이랬을 때에 비해서 지금을 보면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이 좋은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루하루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네네네. 크게 진행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접근하면 이 성과를 내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저희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